요즘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도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도 강북이었고요. 오늘도 강북 중랑구를 찾았습니다. 왜 갔을까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만간 국토부 장관님을 다시 뵙게 되면 이 LTV 적용을 한시적으로 좀 유예하든지 예외 사유를 좀 인정해서 금융을 융통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행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요. 저희 이 주민들을 자세히 보면은 결함 팔아갖고 집안채, 자동차 운전해갖고 집안채, 저희가 어떻게 투기 세력입니까? 저희는 주거 환경 좀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부에서 그런 규제를 내놓으면은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이제 방침을 바꿔줘야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또 서울시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역구가 있는 강북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강북 변화의 핵심은 교통이다. 또 오늘은 저렇게 부동산 공급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강북에도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서민들이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면 특히 이제 이 강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본 곳이 이제 강북 지역입니다. 이 중랑구 같은 경우는 모아주 타운이라고 그래서 이 사실 뭐 좀 저층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이걸 재개발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큰 규모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총 12만 가구 정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게 중랑구에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3만 5천 호가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그럽니다. 2031년까지 일단 총 31만 가구가 지금 공급될 거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문제는 이번에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주택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거를 지금 직접 판매할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양도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좀 소득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이 건설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에 이제 팔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지금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상당히 지금 지연될 가능성, 지금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가서 봐라 이번에 11호 대책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지금 하소연 이런 것들을 듣고 있는 게 중랑구가 지금 박홍근, 서영교 이 두 분의 지금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 두 분 다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딱 대비가 되는 거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박홍근, 서영교 두 분의 지역구가 이렇다 지금 이 대책으로. 근데 내가 지금 가서 이거는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좀 각이 서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해서 결국 이 지역을 한번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직 나온다 안 나온다 말들이 많은 김민석 총리는 오늘 어딜 갔을까요? 바로 이곳을 찾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먼저 선점했던 곳인데 거길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2024년도에 선언한 강북 전성시대는 이 흐름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서울 아레나 개장까지 더해지면 수도권 동북부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창동 아레나는 우리 27년에 완성이 되면 정말 아주 중요한 서울과 전국의 우리 한류의 어떤 거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남들이 같이 동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교통 문제가 숙박 문제가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원관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정부와 함께 이걸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역대 시장님들이 거치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창동 아레나가 대규모 공연 시설입니다. 2년 뒤에 완공이 되면 서울의 또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재익 대변인,
오늘은 창동 서울 아레나 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에 갔고요. 자, 그동안에 김민석 총리가 왜 서울에만 있느냐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죠. 종묘에도 가고 한강버스 선착장에도 가고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도 가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으니까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곳에 김민석 총리께서도 그 방문을 이어가면서 두 분의 대비가 되는 거 아니냐. 뭔가 김민석 총리가 다른 국정도 많을 텐데 서울시정에만 유독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들을 오세훈 시장 측에서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 관여할 만큼 또 본인이 또 이 국정의 절반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상당히 그 의견들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대표를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8월 달 전당대회에 6월에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석 총리의 행보 하나하나가 오세훈 시장의 행보와 상당한 대비점을 가지고 비교해서 지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그동안 오세훈 시장의 뭐 종묘 일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버스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의 국정 또는 전체 서울시정뿐만 아니라 국정에서도 봤을 때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창동 아레나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서울 북부 지역에 대한 어떤 좀 전에 나왔던 그 주택들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K컬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넓게 놓고 본다면 27년도에 개관되기로 되어 있는 이 창동의 아레나 같은 경우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더 많은 K컬처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의 관심 사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일거수일투족 행보 하나하나에 많은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